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차 보강인 아동 과학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는 파트인데요. 과학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발달 이론, 대표적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피고스키, 사회문화적 이론, 브루너의 탐구학습 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하는 학자가 스위스의 인지발달 이론가인 피아제를 들 수 있는데요. 피아제는 아동을 스스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았습니다. 피아제 이론에서 중심 개념으로는 적응을 들 수 있는데요. 피아제는 인간의 신체 구조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 구조 역시 외부 환경에 맞도록 적응을 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아제는 지능이란 주어진 환경에 인간이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피아제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동화, 도식, 조절, 평형이 있고요. 첫 번째 도식에 대한 부분은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인 틀을 말합니다. 도식은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이고 행동의 구조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부분 습득하게 됩니다.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모든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유기체는 환경에 맞도록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상호 보완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동화는 외부 세계 및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도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공원에서 개를 처음 본 아동이 그림책에서 개를 봤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개 도식을 적용하여서 공원에서 보게 된 것을 개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조절은 외부 세계 및 새로운 자극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사고 방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의 자극에 맞게 새로운 도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개를 기르는 경험을 통해서 개 도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네 다리로 움직이지만 개와는 다른 야옹 소리를 내는 동물을 처음 볼 경우 혼란이 생기며 그것이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개 도식을 수정하고 고양이 도식을 형성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평형은 동화와 조절이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인지구조는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기체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평형 상태는 깨어지고 유기체는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활동의 반복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인지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구조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거치며 또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달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발달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아기까지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1단계 감각운동기와 2단계 전조작기의 특성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감각운동기 영이세는요, 감각운동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시기인데요. 영아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됐죠. 이 감각운동기 단계는 다시 독립적이면서 상호 관련된 6개의 하위 단계들로 세분화됩니다. 감각운동기의 하위 단계에서 1단계 반사운동기, 2단계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3차 순환반응, 정신적 표상 2세까지 0에서 2세 전형적인 행동들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2단계 전조잡기 2세에서 7세를 살펴볼까요? 전조잡기 아동의 표상적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고, 우리가 유아교육 학문을 하는 연령이 전조잡기인 2세에서 7세. 유아의 나이를 3에서 5 연령, 만 3세에서 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 6, 7살. 요즘 이제 영아를 만 2세까지를 보는데 2세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원령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연령, 원령 구분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 될 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의 대표적인 인지적 특성으로 자아중심성, 중심화 경향성, 물활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자아중심성은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동이 어머니의 선물을 고를 때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거나 받고 싶은 것을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세계의 상과 재에 대한 실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조잡기의 아동은 자신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 개의 산 모형과 자신이 바라보는 세 개의 산 모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피아제의 세 개의 산 과제 모형에 대한 부분을 그림 3-1로 교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언어의 예로 나 어제 아빠랑 놀이동산 갔어. 이 장난감 좀 봐. 정말 재미있었어.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아동의 자기중심성은 자아중심적 언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기중심적 언어는 상대방과 대화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양식이기도 합니다. 중심화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의 한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요. 피아제의 보존과제 실험을 통해서 전조잡기 아동의 중심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존과제 실험으로 액체 보존과제 실험을 들 수 있고, 이 실험은 우선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2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후 한 개의 비커의 물을 길다랗고 좁은 모양의 비커에 따라 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다란 모양의 비커에 담긴 물의 높이가 높아지지만 실제 그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조잡기의 아동은 비커에 담긴 물의 높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폭이 좁은 비커에 담긴 물이 원래 모양의 비커에 담긴 물보다 더 많다고 인식을 합니다.
물활론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이 화가 난 것이라고 하거나 다리가 부러진 의자를 보고 아프겠다 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영아 때 물활론적 사고하는 애들이 소변을 보고 소변을 이제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안녕 소변아 인사한다거나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이가 나를 간지럽혀요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직관적 사고는 대상의 지각적 특성에 의하여 그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고적 특성을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아동과학 지도에 주는 시사점 4가지를 살펴보며 아동이 지닌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직접적인 실험, 관찰 등의 탐구 학습을 격려하도록 해야 되는 시사점이 있고요. 둘째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동이 흥미를 갖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네 번째, 아동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합니다. 사회적 구성 이론은 비고츠키,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식의 추구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충분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아동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동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식과 개념을 배우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개념이나 사실, 태도, 기술 등을 발달시킵니다. 이처럼 비고스키는 아동의 사고 발달 및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학습은 협력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해서 아동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성인이나 더 유능한 또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범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 환경, 그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보다 능력 있는 성인들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간격을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합니다. 기계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아동의 근접 발달 지대 안에서 성인 또는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가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고, 비계 설정이란 아동보다 유능한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아동의 인지 향상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동의 요구에 맞게 도움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데요. 아동이 새로운 과제를 접할 때는 교사가 보다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지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과제가 익숙해지면 점차 아동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양을 줄여 나가도록 합니다. 이처럼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가 제공하는 도움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사적 언어는 아동 과제가 적절한 도움을 요구할 때,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어떠한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혼돈스러울 때 혼잣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적 언어는 3호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후 성장하면서 큰 소리로 하던 사적 언어, 혼잣말 같은 거, 속삭임으로 변화하게 되고 점차 내면화하게 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가 아동 과학 지도에 주는 시사점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활용된다.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의 인지 발달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잠재적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적 자극을 주도하고 아동이 서로 도와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학습 상황을 자주 제공해 줍니다. 아동이 학습하는 동안 적극적인 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탐구학습 이론은 브루너 학문 중심 교육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인데요.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올바른 형식으로 학습의 내용이 제공된다면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일지라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나의 수준, 나의 발달 그런 속도를 맞춰준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그냥 보편적인 속도에 따라가다 보니 수학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수학에 굉장히 몰입한 사람들은 그 자기만의 속도로 몰입해가지고 그 뭔가 굉장히 다른 수준의 수학을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내 수준에 맞게 설명했다면 서울대도 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루노의 이 이론도 굉장히 조금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지식관이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아동에게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지식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그 지식을 다른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발견학습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견학습이라는 건 아동이 교사가 설명한 학습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학습 내용을 탐구해 나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습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발견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명이나 지시는 최소화하고 아동 스스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상 양식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지식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동의 사고 형태에 맞도록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사고 형태에 맞도록 표현하는 표상 양식의 유형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동작적 표상 양식, 영상적 표상 양식, 상징적 표상 양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떠한 지식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발달에 적합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속도, 누구에게나 어떠한 지식도 가르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되는 발달에 적합한.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 수업을 한다는 게 시연해보고
물론 이제 개별 발표를 통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사의 스킬을 얻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